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은 이민 전과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회사와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도 나오지만 왼쪽에는 진짜 이게 이민 전이고요. 근데 이민 후에는 오른쪽입니다. 실제로 이민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이런저런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일본에 와서는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서 어떻다, 일본이라서 어떻다 라기보다는 개인별, 그리고 회사별, 지역별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나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뼈가 바스러지도록 일했었던 이민 전 한국에서 일하던 당시의 회사와 일을 대하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20대라든지 30대 초반에 한국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박봉이었거든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노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너무 적은 금액에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크게 불만 없었어요,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이 부분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나를 뽑아준 회사에 은혜에 보답을 하자,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야, 나 같은 인간을 뽑아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몸이 바스러지도록 일을 하자. 나의 안위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 영혼과 남은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보면 자발적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새벽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런데도 불만이 없어. 진짜 미친놈이었죠.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비스 잔업을 엄청 했었어요. 야근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너무 어목했었기 때문에, 야, 네가 못해서 야근하는 거 아니야, 야근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그리고 이 야근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받으려고 하는 자세 자체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당연한 권리잖아요. 이런 연차 사용 같은 거. 근데 이런 당연한 권리조차도 사용함에 있어서 난 정말 못돼 먹은 놈이야. 아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어디 연차를 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미친놈이었어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항상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을 높여서 더 많은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업무 효율을 높여서 내가 그 시간을 좀 쉰다든지 아니면 좀 더 건설적인 부분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을 더 극한까지 높여서 더 많은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담배를 피긴 했었거든요. 담배 타임을 갖긴 했었죠, 저도. 근데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주변에 보면 뭐냐면, 이 담배 피러 가서 한 30분 있다 오고, 또 중간에 커피 마시러 가고, 또 한 30분 있다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업무 중에 주식하고 개인적인 일로 메신저하고 쇼핑하고 그리고 게임 돌리고, 솔직히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월급 루팡 새끼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건 전 솔직히 지금도 안 하거든요.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제 주변 동료들은 담배 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그냥 자기 그냥 업무용 PC 갖다가 주식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었어요. 지금은 아마 못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주류였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회사에 미친놈이었어요. 회사가 너무 좋아. 회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을 하긴 했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사내에 있는 주변 사람들보다는 승진이 빨랐어요. 항상. 근데 그나물에 그 밥이고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그냥. 노예 이등병에서 제가 승진을 해가지고 노예 상병이 됐어요. 이게 크게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노예인데. 노예에서 평민이거나 평민에서 귀족이 되지 않는 이상 뭐가 크게 바뀌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노예 2등병에서 제가 노예 상병이 됐다고 한들 제 인생의 삶의 질이 변할 정도로 뭔가 와닿는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담배 타임이든 커피 타임이든 이렇게 농땡이 치시는 분들이랑 나랑 크게 달라지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가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회사들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그 과정을 항상 3년에 한 번씩은 거쳤던 것 같아요. 결론 나와 있죠.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들도 다들 마인드가 별로였어요. 그냥 직원들 잘 챙겨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야,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번만 참고 가자,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회사였고 저도 크게 불만 없었고 처음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민 전에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골이 되도록 일을 했었다. 그러면서도 크게 불만 없었다. 그럼 다음으로 해서요. 제가 이민 후에 회사와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제 성격이 그대로 갖고 왔었기 때문에 나 같은 외국인을 뽑아준 회사에 이 은혜에 보답을 해야지. 나를 뽑아준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회사 덕인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평안해야 일도 잘한다. 저희 회사 상당히 작은 회사인데 경영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항상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갑과 을의 수직관계라는 게 아니라 상호 필요에 의한 수평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경영진들의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를 관둬도 좋다. 언제 관둬든 상관없다. 하지만 회사를 통해서 너의 경험을 깊어지게 하고 그리고 너의 커리어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발판으로 활용해도 좋다. 하지만 어디들 가더라도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회사 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회사를 활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라.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잠깐 아프면 바로 뭐 연차를 쓸 수 있다라든지 연차 다 소진해도 특별 휴가로 해서 병가를 쓸 수 있다라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라든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점 바뀌면서 지금과 같은 마인드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회사의 역할도 있었지만 제가 나이 먹으면서 경험이 깊어지면서 느끼게 된 부분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뭐냐면 잔업하고 회식하고 출퇴근 같은 거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든 없든 그 업무의 성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도 나와 있는데 120%의 노력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80% 정도 좀 적게 노력을 해서 그 노력으로 좀 덜 큰 성공을 하더라도 그게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0% 노력을 해서 잔업도 하고 술도 마셔가면서 회식하면서 눈치도 보고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재택근무 하면서도 그리고 잔업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술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에 기대지 않더라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20%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그런 보상 이런 부분들이 80%의 노력으로 얻은 보상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부분들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연봉이 1,000만 원 오르면 기분 좋죠. 살림살이도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한 600만 원 올라도 그것만으로도 좋지 않을까? 그 남은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인생에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존재들이 있다. 아내일 수도 있고 딸내미. 그리고 저 스스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저의 생명과 뼈를 갈아 넣어서 일을 해왔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보니까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앞으로 한 30년? 40년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아 넣으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가족들과 그리고 저를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직원을 대하는 마인드가 좋은 회사가 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회사들 들어가셔서 저처럼 뼈와 살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생명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일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들을 빨리 찾아내셔서 일은 그저 수단으로서 삶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면서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가치들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